오늘 뉴욕시 교육국이 영재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중대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 조치했습니다. 뉴욕주 식당이나 주점에서 주류를 포장하려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 임대료가 2달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시 교육국이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재반 확대를 원했던 대다수의 아시안 학부모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는 전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임기 말에 추진했던 계획의 첫 시발점이 됩니다. 뉴욕시는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프리K 교사의 교육과정평가, 학급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또 프로그램 정원을 유치원 100명, 3학년 1000명을 추가해 학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 시작됩니다. 앞서 전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영재반 입학시험 일정 공개를 지연해오던 중 입학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올해까지만 시험을 실시하는 대신 추후 시험은 폐지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재반 프로그램에 속한 아시안 학생이 43%, 백인 학생이 36%로 약 8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종 다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영재반 폐지는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뿐이라며 모든 학군마다 영재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안전청은 14개월째 실시 중인 항공기,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항공기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 방역 수칙을 연장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해 5월 만료를 예정으로 시행했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몇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어기면 최소 $500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 위반자는 최고 $3,000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개 주정부는 지난달 말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해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속한 해제가 예측됐지만 하위 변이 확산으로 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1,105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에서 해제했거나 해제를 앞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다시 도입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복원했습니다. 한편 CDC는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경보 시스템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현재 90여 개 국가를 여행 위험도가 높은 4단계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이같이 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국가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라며 방역 조치 완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식당이나 주점에서 주류 투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어떤 메뉴가 인정되고 또 안 되는지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지난 11일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된 주류 투고 서비스 관련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주류를 테이크아웃하려면 상당한 양의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가능 메뉴는 정식, 샌드위치, 스프, 샐러드, 닭날개, 핫도그 등 신선하고 미리 조리된 음식과 가공 냉동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조림 콩, 감자칩, 사탕이나 견과류, 소량의 상추 등은 주류 투고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주류 투고가 처음으로 허용된 2020년 당시 논란이 됐던 $1 쿠오모칩과 같은 음식량에 대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 없으며 테이크아웃 술은 반드시 밀봉된 용기에 포장해 판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마시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 배달 시에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술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또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알코올 음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시켜 배달시키면 위반으로 단속돼 주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브롱스 PS69 초등학교에서 한 상담 여교소와 안전요원이 흉기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20대 용의자가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 진로 상담사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으며 용의자가 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학교 교감이 이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학교 사회교사인 제러드 내시도 달려와 용의자를 제지했습니다. 이때 용의자는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상담 여교사의 팔을 베었습니다. 이어 이 학교 안전요원인 55세 헥터 가르시아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다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부상을 입은 교사와 안전요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제이코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요원의 영웅적인 행동이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았으며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교육감도 성명서에서 폭력은 우리 학교에서 절대 설 자리가 없으며 우리 학교 공동체의 필수 구성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교 안전요원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를 위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3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튼의 아파트 임대료가 2달 연속으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임대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까지 비정상적 임대료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맨하탄의 월세 중간값은 $3,644로 부동산 감정평가사 밀러, 세뮤얼 등이 보유한 최근 30년 내 가장 높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임대료는 1년 전보다 23% 뛰었으며 직전 기록인 2월보다 $14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출근 근무가 재개됐고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 지난달 임대차 계약의 5분의 1이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면 팬데믹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던 이들은 상당히 오른 가격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악화된 시기에는 임차인을 붙잡기 위한 각종 혜택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이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거나 부동산 수수료를 내주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 비율은 지난해 3월 34%에서 지난달 18%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으로 빈집이 2만 5천 채를 넘어서면서 임대 시장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7월과 8월을 앞두고 시장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밀러 세뮤얼의 조너던 밀러 회장은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며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며 여름까지 비정상적 임대료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이미 지난달부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세를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에도 주정부는 계속해서 경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42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법률적으로 모두 교통 인프라 기금에 투입되도록 되어 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세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공사를 멈춰야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이자 한인 1.5세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리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5명의 신임 연방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리 판사를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에 취임한 지 10년 만입니다. 리 판사는 5세 때인 1990년대 초 시카고로 이민와 초중고교 시절을 보내고 하버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을 거쳐 프리본 앤드 피터스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상업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11.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공급업자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계속 침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3월 11.2%를 기록했는데 이는 2월보다 0.9% 오른 수치입니다.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오토쇼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내일부터 24일까지 뉴욕시 맨하탄 자비트 센터에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지난 1900년 시작해 올해로 120회를 맞는 뉴욕 오토쇼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델타 변이의 확산 탓에 개막 직전 취소된 바 있습니다.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스텔란티스, 토요타, 포드, 닛산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 전기차 전문 기업 등 모두 33개 브랜드가 참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